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투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은 이제 네이버 증권이랑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증권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학습을 시키는 딥러닝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영상 컨텐츠로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거만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지금 국제사회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봐보고, 좀 큰 흐름에서 크게 한 3, 4년 동안 좋을 섹터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부족하나마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기축 통화, 그게 뭔데, 이제 그거에 연결된 달러의 지위가 뭔데, 뭐 이런 것들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러라고 하는 게 금 본위제라고 해서 이제 금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 본위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금의 개수는 한정돼 있고, 약간 비트코인과 비슷하죠. 한정돼 있는 자원과 그다음에 그 가치가 있는데, 돈은 계속해서 좀 점점 더 많이 찍어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성에 의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이제 그 가치가 금과 동일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 본위제를 폐지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축 통화의 그다음에 힘 요거를 좀 잃어버릴 수 있어서,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금 대신 잡은 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랑 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모든 기름은 이제 달러로 그 가격을 매겨지고 그걸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그 시진핑이 러시아의 이제 그 석유랑 이런 거를, 천연가스 이런 거를 이제 위안화로 판매를 했죠. 이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와 관련돼 있는 이거를 끊겠다. 우리는 달러로 이거 지불 안 한다. 위안화로 할 거다. 뭐 러시아에 이제 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페트로달러의 지위를 좀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 패권, 요게 유럽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린 쪽으로 엄청 밀고 있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건 트럼프의 관점이고 저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탄소 배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런 영향이 더 큰 건지, 아니면 그 태양의 그 활동 주기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큰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그 디베이터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이제 이 페트로 달러 연결됐던 것처럼 이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탄소세를 거두면서 이제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대의 명분을 앞에 두고 실제로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다. 뭔가 이제 큰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서 큰 흐름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새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중국 기준으로 채굴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이제 그런 채굴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 GPU도 많이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게 자금 세탁하거나 범죄로 활용될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나라도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로 이제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친환경 정책과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하고 이럴 때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친 비트코인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처음에 트럼프 1.0일 때는 트럼프도 이거 그냥 투기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본들을 다 빨아들이겠다. 채굴 마음껏 해라. 미국에서 해라. 미국에다가 채굴 그거 해주고 우리가 전기도 공급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중국 돈 다 이쪽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또 한 가지 테더라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테더 코인은 뭐냐면 이 금본위제와 완전히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비트코인인데 달러랑 연결해 놓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막 이제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테더 코인의 가격도 원화 가격으로 볼 때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보는 것과 테더 코인 가격 보는 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금본위제처럼 이제 달러를 비트코인에 묶으려고 하는 이제 큰 그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막대하게 들고 뭐 GPU도 뭐 결국 자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데 수혜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친 비트코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좀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CBD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드고,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들은 전부 중앙화, 센트럴 뱅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디지털 커런시를 할 수 있다. 현재 제도상에서 밀고 있는 것이 CDB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달러는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사우디 쪽에서도 찾아와서 같이 정상급 만남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은 도대체 어떤 야합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굴 친화적이다. 트럼프는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상관없다. 미국에 와서 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IRA라고 이거는 이제 친환경적인 전기차 쪽 이제 보조금 관련된 세금 혜택인데, 이런 거 친환경 반대. 왜냐면 이 친환경은 허구다. 이거는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지, 이거는 그게 아니다. 친환경, 그러니까 IRA 철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안에 전기차 보조금이 좀 끊길 수 있겠죠. 근데 그 미국 안에서 테슬라는 지금 거의 독보적인 그 판매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IRA 때문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전기차 회사 공장들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기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배터리 가격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엄청 낮게 그 가격을 할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마진율이 많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IRA도 없다 이러면 정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IRA 철폐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를 쥐게 되는 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AI도 엄청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전력망 공급할 때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 배터리죠. 이건 ESS, 뭐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전기차 사업도 있고, 로켓 사업도 있고, 우주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사업도 있고, 뉴럴 링크에서 뭐 돼지 뇌에다가 뭐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태양광 발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력망, 전력 확충하는데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이랑 같이 볼 때는 이제 원자력, 특별히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이제 SMR 쪽으로 많은 투자와 이제 이런 설비들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게 그냥 엄청 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도 있고 점점 더 이제 소규모로 할 수도 있는 거가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이미 많이 있는데 어디가 더 안전하고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되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부터 이 부분을 좀 약화를 시키고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했다가 이쪽으로 지금 다시 일로 가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기업적인 부분, 자율주행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 기술 자체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도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 쪽에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 뭐 이런 게 보험사 쪽이냐, 운전자 측이냐,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측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철폐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원자력이나 SMR 아니면 태양광은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태양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풍력은 확실히 좀 많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그 SMR을 할 때, SMR로 발전을 할 때 수소 생산을 하는 게 엄청나게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이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분해, 수전해로 만드는 건데, 그린 수소는 효율이 좀 낮고 비싸고 이래서 지금 사실상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이 맞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MR을 이제 물로 이제 냉각시키면서 그 와중에 이제 수소를 생산해내는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도 혹시 SMR과 같이 뜰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처음에 이제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 사람이 이제 교류 전기를 이제 만들었고, 이전에 이제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 고압 송전 시스템 이런 것들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전기를 고전력으로 쭉 보내면 이제 구리선에서 이제 저항으로 소모되고 없어지는 그런 전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고압 송전 시스템을 개발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뒤를 이어서 전기 왕에 등극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모든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그냥 ESS거든요. 전기차 하나 완충되면 집안에서 쓰는 전기의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거의 2, 3주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거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고, 전기가 그만큼 부족해진다. 발전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자력이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은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 자국 보호무역을 하는 거고, 미국의 우선이다. 그다음에 관세도 다 증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트럼프가 필요한 건 뭐냐? 이런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 모든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붙인다,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관세가 증가할 테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이런 게 안 좋겠죠. 그럼 자동차가 힘들겠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 안에 이제 공장이나 R&D 센터 짓고 메이드 인 USA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세가 또 줄어들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수입품이 아니니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필요로 한 게 뭐야? 그럼 아까 전에 그 경제 정책에서 계속 전기 관련된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SMR을 누가 잘 할 수 있어? 미국이 자체로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 외주를 줄 거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기회다. 특히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기존의 석탄, 석유 요거 관련된 부분도 다시 이제 좀 부상할 것 같고요. 뭐 전력, 전기 생산하고 수소 발전, 수소 배터리, 퓨얼셀 뭐 이런 쪽은 좀 길게 봐도 좋다. 전체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이나 SMR 쪽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냐 진보냐 지금 뭐 서로 탄핵하고 이런 전국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장하던 것들은 이제 원자력을 다시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 쪽에서는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친환경 쪽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약간 대비되고 있었고 이제 트럼프 방향성에는 이제 이게 맞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고 뭐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쪽은 뭐 아무리 트럼프랑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회를 얻기는 좀 또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약간 정치 테마주는 아니지만 그런 것과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AI, 자율주행 이런 쪽은 뭐 어느 정권이 하든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엄청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가 문제지.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제로 돈 버는 회사들이 좀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게임 쪽에서도 요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미래 관점에서 길게 봤을 때 좀 봐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당분간 어려운 거는 친환경 쪽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풍력 쪽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뭐 그렇다고 뭐 되게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근데 되게 발전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외쳐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종목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